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씁쓸한 반전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육아 부탁을 매번 거절했는데요. 1년 뒤 그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토록 후회하게 됐을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편의상 지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혜 씨는 은행 지점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5년 차이고 3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 씨의 남편 민석 씨는 중견기업 기획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맞선으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죠.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남편도 착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60대 초반으로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는데 특히 아들인 민석을 많이 아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에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민석이 밥은 매일 차려주는 거지? 네, 어머님. 퇴근하고 바로 준비해요. 퇴근하고? 그럼 늦게 먹겠네. 남편이 배고플 텐데.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잖아. 우리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지혜 씨는 참았어요. 시어머니 세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결혼 3년 차에 지혜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좋아하셨습니다. 오, 손주를 보겠네. 아들이면 좋겠다. 어머님, 요즘은 딸도 아들도 다 좋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좋지. 대를 이어야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지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출산 후 육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거든요. 여보, 나 출산 휴가 3개월밖에 못 써. 그 후엔 어떻게 하지? 육아 휴직 쓰면 되잖아. 그럼 월급이 너무 적어져. 우리 대출도 있는데. 그럼 어쩌지? 어린이집은? 돌전에는 어린이집 보내기 힘들어. 그리고 아파도 자주 아프면 계속 데리러 가야 하는데.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 볼까? 어머님한테? 응.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지혜 씨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자신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손주를 봐달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돌봄 선생님을 구하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출산휴가 끝나면 일 복귀해야 하는데 아기 좀 봐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애를 봐달라고? 응.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고 친정은 지방이라 어려워서. 안 돼. 네. 나는 못 봐. 나이가 몇인데 애를 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 엄마, 그래도. 그리고 지혜가 돈 벌려고 애 낳은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 어쨌든 안 돼.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손주 봐주는 기계 아니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으로 지혜 씨를 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안 된대.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지혜 씨는 실망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어요. 월급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고 지혜 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하루 24시간 아기를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니까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돌 지나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어. 돌까지가 언제야? 아직 9개월이나 남았는데. 지혜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육아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손주 얼굴 좀 보여줘. 사진 보내줘. 네, 어머님. 그리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손주 보고 싶어. 지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봐달라고 하면 안 봐주면서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려고 하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사람이니까요. 어머, 왜 울어? 할머니인데?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지혜 씨가 아기를 달랬어요. 어머님 자주 못 봐서 낯을 가려요. 그럼 자주 와야지. 왜 안 와? 저희도 바빠서요. 육아하느라. 바쁘긴 뭐가 바빠. 집에서 애만 보는데. 시어머니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지혜 씨는 시댁을 나왔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손주는 보고 싶어 하시면서 왜 안 봐주시는 거야? 엄마는 원래 그래. 책임은 싫고 재미만 보고 싶은 거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혜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돌을 맞이했어요. 지혜 씨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아기는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처음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기가 자주 아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감기를 옮아오고 열이 나고 어머님 죄송한데 오오이가 열이 나서 데리러 가셔야 해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 씨는 당황했어요. 지금요? 제가 회의 중인데. 네, 빨리 와주세요. 지혜 씨는 회의를 중단하고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사의 눈치가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 달에 34번씩 반복됐습니다. 지혜 씨는 직장에서 눈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김대리, 또 조퇴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아이 아픈 건 이해하는데 너무 자주 그러면 팀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지혜 씨는 미안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한테 부탁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오이가 어린이집에서 자주 아파서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럴 때만이라도 좀 봐줄 수 있어? 안 돼. 나는 못 봐. 엄마, 제발. 지혜가 직장에서 눈치 받고 있어. 그럼 회사 그만두면 되지. 애 키우는 게 우선이잖아. 엄마, 나도 내 삶이 있어. 손주 때문에 내 인생 포기 못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지혜 씨는 친정 어머니한테 SOS를 쳤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지혜야,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아빠 병원 다니셔야 해서 못 올라가. 미안해. 친정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돌봄 선생님을 구했어요.
월 150만 원이나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면 내 월급이 거의 다 나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회사 그만두면 우리 대출은 어떻게 갚아? 부부는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이번 주말에 오오이 보러 갈게. 네, 갑자기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와. 지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고 싶을 때만 보자고 하는 시어머니가 야속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오오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야 해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지혜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일정은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럼 언제 되는데? 글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지혜 씨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왜 연락이 없어? 손주 보고 싶은데.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주말에 시간 내서 와.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오오이 키우느라요. 어린이집 보내도 자주 아프고 돌봄 선생님 비용도 많이 들고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안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해? 손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던데 나는 남들이랑 달라.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저희도 어머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지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어머님, 오오이 키우느라 저희 너무 지쳐요. 주말에는 쉬어야 해요. 시댁 방문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사실대로 말했어. 우리 힘들다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손주만 보려고 하지 말라고. 여보,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은 손주 재미만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건 너무 이기적이야.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시댁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만 얼굴 비추고 바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를 못 보는 건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니까 답답했습니다. 민서가 오오이 얼굴 좀 보게 해줘. 엄마, 지혜가 바빠서. 바쁘면 내가 데려와. 주말에. 엄마, 지혜 없이 제가 데려가면 오오이가 낯가려서 울어요. 그럼 어떡해? 시어머니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손주가 어제 할머니라고 불렀어. 우리 손주는 내가 해준 밥을 너무 잘 먹어. 주말마다 손주 보러 가는데 너무 행복해. 시어머니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거의 보지 못하니까요. 순자야, 너는 손주 안 봐? 아, 며느리가 바빠서 자주 못 봐. 왜? 너는 시간 많잖아. 손주 봐주면 되는데. 그게. 시어머니는 대답하기 애매했습니다. 자신이 거절했다는 걸 말할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우울해졌어요. 문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손주를 봐줬으면 어땠을까?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님. 저기, 내가 오오이 좀 봐줄까? 지혜 씨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손주인데 내가 도와줘야지. 지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년 넘게 거절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게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봐주시겠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요. 뭐? 저희 돌봄 선생님 구했어요. 비용은 많이 들지만 마음은 편해요. 어머님한테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지혜야. 그리고 어머님, 손주 보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시간 되면 뵙도록 할게요. 하지만 자주는 어려워요. 왜? 내가 봐주겠다는데. 어머님, 육아는 거래가 아니에요. 봐주는 대신 보고 싶을 때 본다는 건 맞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힘들 때 도와주셨어야죠. 지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들었어.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적응했어요. 돌봄 선생님이랑요. 지혜야, 제발. 어머님, 이제 와서 후회하셔도 늦었어요. 저희는 어머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지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손주를 1년에 몇 번만 볼 수 있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주 보지 못했으니까요. 오호야, 할머니야. 손주는 시어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슬펐어요. 지금 지혜 씨는 돌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되니까요. 지혜 씨도 당연한 선택을 한 겁니다. 도와주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손주를 보여줄 이유가 없었죠. 육아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부모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도움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으면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선택입니다. 대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손주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손주를 보고 싶으면 육아도 도와야 합니다. 재미만 보고 책임은 안 진다? 그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 도와주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